네, 김진팔입니다. 이 그림은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 노란 라인까지 러시아군이 들어왔다고 우크라이나가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죠. 여기는 도네츠크의 그 상수도 그 물 수원지거든요. 여기는 이제 꼭 뺏어야 되는 러시아로서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 위치는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여기 도네츠크에 있는 그 슬라비안스크 앞에 있는 여기 수원지 또 여기 화력발전소 이 부근입니다. ISW 지도로 한번 보시면 짜잔. 네, 이 장소인데요. 우크라이나도 인정하고 있는 이만큼 대략 이 정도는 노랗게라도 칠해줘야 되는데 이거 전혀 칠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군 정찰 공격이니까 정찰 공격 부대니까 특수부대 그 무장공비 표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여기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도리어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았대요. 여기 이만큼. 그렇군요. 어느 쪽이 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행 우주인가? 수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지역에 변화는 없지만 노란 선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죠. 그리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리만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뭐지? 빨간 것도 생겼네요. 콘스탄티노프카에 러시아군이 진출한 그런 빨간색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포크롭스크 부근에는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쭉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그 곳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은 굴야이폴레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지역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흑해 어딘가에서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를 계란 미사일로 공격하는 항공기가 아니고 수상 드론 같은데요. 번역이 이상하고요. 계란 포시커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수상 드론에 충돌하기 1초 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쫓아오는 거 보이시죠? 조금 아까 앞에 보신 그 영상에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는 오늘도 흑해에서 여러 선박을 계속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저기 뭐가 터지고 있죠? 배에 뭔가 부딪힌 것 같습니다. 스위스 강업회사 페렉스4는 우크라이나에 주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항만 타격으로 인해 철광석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페렉스4는 흑해를 통한 수출도 중단했습니다. 스위스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뭔가 광산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있어갖고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이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럼 당연히 러시아 악마 할 만하네. 공격받고 있는 포크롭스크와 함께 우크라이나 제철소 사장은 석탄 부족으로 키예프의 철강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거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요 공장 포크롭스코의 광산 이전 이름은 크라스노 아르메이스카야 짜파드냐야 광산 그 위치가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석탄 광산 여기를 뺏기면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석탄을 선광해갖고 좋은 것만 골라갖고 그걸 다시 건류해갖고 코크스를 만들어서 그 코크스를 가지고 또 강철을 생산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포크롭스크 근처에 있는 여기예요. 요 점찍힌데 여기가 그 광산 위치입니다. 러시아가 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미국산 석탄 운반 루마니아 화물선이 공격받은 미국산 석탄을 사오는 거예요. 배로. 근데 그걸 뭐예요? 러시아가 다 부시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 닫아야지. 광산이 먹혔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석탄을 사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거 배가 배길이 막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문 닫는다잖아요. 러시아가 도요타의 우크라이나 부품 창고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도요타 차량에다가 우크라이나가 대공포를 설치해갖고 이렇게 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젯밤 키예프와 주변 지역의 목표물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리는 공격한다. 그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그 문구를 달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불타고 있고요. 예, 물류창고 집속탄 떨어뜨리고 있고요. 아예 그냥 독하게 집속탄으로 그냥 다 촘촘히 박아버리나 봐. 복구하지 말라고. 복구하러 들어갔다가 집속탄 불발탄 터져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집속탄으로 싹 깔아버리는 것 같아요. 소금 치듯이. 키예프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운송 물류 기반 시설을 또 공격했고, 예,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다 그 물류 창고, 예, 계속 나와요. 물류 창고, 운송 창고. 식량 공급 압박 심화 키예프, 주요 유통센터 파괴. 우크라이나 언론 스트라나는 어젯밤 공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와일드베리 러시아 쿠팡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공격받아 싸지 보복인 것 같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사업체 전체의 파괴와 해상 수출 차단으로 여러 산업이 겪는 심각한 문제들은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및 발전 전망을 전략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언론 스트라나가 말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문인 플래시는 러시아가 매달 우크라이나 최대 1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예, 막 불타고 있고요. 예. 우크라이나 공군은 키예프를 겨냥한 미사일 중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이 요격된 미사일은 한 발도 없다고 이제는 징징작전. 전에는 막 다 요격했다고 그러더니 99% 요격했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한 발도 요격 못했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이 키예프에 대한 방공 시스템 공급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며 너네가 방공 미사일을 안 줘서 그런 거임. 나는 잘못이 없음. 너네 잘못이. 너네가 살살 꼬셨잖아. 옆구리 쿡 찔렀잖아. 러시아랑 우리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먼저 옆구리 쿡 찔러갖고 도와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책임을 안 져?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야. 제가 볼 때 맞는 말 같아요. 책임을 져야지. 전쟁을 밀어넣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야, 그럼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애들끼리. 야, 그러면 넌 내가 죽으라면 죽을래? 네가 판단을 했으니까 네 책임이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곤자렌코는 미국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넘겨주거나 러시아에 대한 공습에 국방부의 개입을 미국 도와줘요. 우리 지금 불타고 있어요. 막 불타는 거 막 올리면서 막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탄약 제공 거부. 야, 우리 못 줬마. 우리 이란에서 쓰기도 힘들었마.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입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전 보유했던 2200발의 패트리어트 유도 미사일 중 거의 절반을 이미 소진했으면 그럼 1100발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 누군가 나토에 더 많은 물자를 달라고 필사적으로 설득하려는 것. 북한이 미사일을 줬다. 이거 북한 미사일 파편이다. 북한 미사일도 날라오고 있다. 막 김정은 핵폭탄. 야, 좋다 이기야. 거의 우리 핵폭탄 끝장나는 핵폭탄 갖고 있다. 보라 핵폭탄 날라간다. 야, 막 이런 거. 우크라이나가 와일드베리즈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와일드베리즈의 주인은 한국계인 타티아나 김입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그녀의 삼촌 김이 화가 났을지도. 얘가 더 나이 어릴걸? 타티아나 김이 나이 많을걸? 북한 미사일, 러시아에 북한 미사일 배치했다고 또 막 로이터에서 겁나 막 고위급 회담에서 전문가가 막 얘기하고 헐.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키예프를 공격했다. 혹시 그거 북한 미사일 아님? 정체불명의 북한이 저 푸친 외계인 고문해 갖고 야 뿌친 이 새끼야 기술을 내놔라.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갖고 푸친 고문해서 기술을 막 뺏었나? 업데이트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폭발 보고가 보이지도 않는 미사일이래. 여러 개의 고속 물체가 있었는데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폭발이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야, 북한이 푸친을 고문했나 보다. 푸친이랑 이게 고문하는 장면이야? 이렇게 팔씨름 고문하는 거야? 김정은이 딱 손을 잡고 야, 아프지? 내가 손님이 얼마나 센지 꽉 누르면서 이 새끼 너 늙은 놈 기술을 내놔라.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막 그렇다는 거지 뭐.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러시아의 다른 동맹국들과는 달리 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은 전례 없는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러시아 지도부는 때때로 이를 저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제지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순수한 선의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맹, 특히 군사 동맹은 항상 양측 모두에게 특정한 이익을 수반합니다. 러시아의 이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모스크바로부터 로켓, 잠수함, 항공, 원격 탐사, 통신, 우주 시스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얻어내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러시아 측의 북한 미사일 전력 배치 소식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우려는 최소한 아이러니하다고 다시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측의 2022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우호적인 협상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파트너들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현재까지도 자금, 드론, 미사일 등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여 우크라이나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맹국의 러시아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이를 불평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북한 얘기하는 거죠. 아, 러시아 동맹국인데 북한이 참여하는 게 너네도 하잖아. 그런 거죠, 지금. 쓱쓱 군사작전 발발 직후에 구성돼야 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구성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늦게 한 거지. 니네들만 처음부터 나토가 다 도와주고 했는데 뭐가 이상하냐? 뭐가 이상해? 왜 비난하냐? 그런 얘기겠죠. 네, 라이프치히는 어디입니까? 유럽 어디인가 봅니다. 이날 라이프치히 어디에서 우크라이나 그 거시기 항공기 화물기가 나르려고 하는데 드론이 막 쳐박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사법당국 독일이군요. 드레스덴 검찰은 라이프치히 할레 공장 계류장에서 드론이 발견됐는데 야,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했던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독일은 러시아가 유럽의 기반 시설을 겨냥해 스파이더웹 작전을 모방하려 한다는 추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논리적인 추측이며 제대로 계획되고 실행될 경우 수송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니네도 우리한 드론으로 와갖고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너네 드론으로 공격하고 쌤쌤이지 이런 거니까 당연하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건 달라, 넌 이해 못해. 도와줘. 우리가 이기고 있어. 패트리어트를 줘. 이기고 있는데 도와달라. 예, 우크라이나 안드레이 시비아라는 아마 외무부 장관인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젤렌스키는 또다시 나토 동맹국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다. 야, 네가 먼저 살살 꼬셔서 옆구리 쿡쿡 찔러갖고 전쟁했는데 왜 안 도와줘? 도와줘!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을 이유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수백 대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겔린지크 민간인 사망에 대한 유럽의 해변에 있는 해수욕객 죽인 거 우크라이나 그거 말입니다. 그거 독일 전문가도 잘못했다고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완곡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TLN은 이를 사기 진작을 위한 전술로 일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및 정보 지원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그렇고 이란 때문에 정보 지원을 줄일 것까지는 없잖아. 정보 지원. 짜잔. 얼마 전에 라브로프가 그랬죠. 너네 정보 지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미국이 민간 시설을 포함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무기 거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흑해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미국 측 파트너들이 앵커리지 기지를 철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흑해에서도 그거 하지마 경고를 했고 미국이 우리는 안 하고 싶고 유럽이 해라. 정보 지원조차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전문가가 얘기했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국경 지역을 잃고 있는 것일까? 우크라이나군을 지지하는 폴란드 측에서는 7월 중순부터 러시아군의 북부 그룹이 아르텔니 방향에서 제34 동네 기계화 소총사단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과 국가방위군을 적극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땅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폴란드도 여기다 투자해 놓은 거 있는 모양이죠. 네, 러시아는 그 모든 그 지원, 병참 그거를 다 일원화하고요. 그다음에 드론에 관한 그 부서를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드론 통합 규범도 해야 되고 드론 무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한대요. 그 비중을 높이는.
예,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군수체계 개편 및 신임 지휘관이며 다 군수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엊그제 나왔는데 그 러시아도 그 비리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가 봐요. 그 군수 비리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러시아군의 흥미로운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보스토크 그룹 사령관을 지낸 누구누구 임명되고 뭐 누구누구 어디 자리 옮기고 네 별로 안 흥미로운데. 우크라이나 국민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종이마이단 사태 속에서 더욱 하락했습니다. 뭐라고? 55%나 돼? 야, 엄청나게 신뢰하는데? 뭐가 하락해도 55%? 핀란드 언론에 따르면 헝가리의 정권 교체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르반 자르고 이 사람 밀었는데 이 사람이 한 거는 그냥 LGBTQ 무지개 깃발 다는 거 그런 거 허용하는 거 말고 핵심적인 거는 반대야.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댈세.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 그러면 난 잘려야 돼. 그거는 안 돼. 내 정권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오르반이나 나나 뭐 오르반이 안 하는 그 LGBTQ 깃발 무지개 깃발이나 걸어줄 테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져. 저 이런 식이죠 뭐.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에 필요한 개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기준이 수정되거나 의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을 굴복시키려 한다고 보도했다. 서방 측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젊은 사람들 이제 일당 주고 데모 시켜갖고 정권 전복하려고 했는데 그 푸틴이 무기를 줘갖고 진압했답니다. 우크라이나 측 불참 비밀 회담.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전직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비엔나에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작성자들에 따르면 이 회담에는 팀베로 영국, 마르쿠스 전 독일 장관, 피에르 비몽 프랑스 외교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에 참석한 러시아 전직 관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측 정보 채널에 따르면 그는 바로 알렉산드르 볼로신 전 참모총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비밀 회담이요, 유럽하고. 우크라이나는 참여 안 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 옛날 그 사람들, 예? 옛날 사람들이 뭐 만났대요. 이 사람은 누구냐? 알렉산드르 볼로신은 누구냐 하면은 푸틴이 정권을 잡는 초기에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올리가리히 뭐 그런 거 하고 있나 봐요. 예, 푸틴 측은 소식통에 따르면 고위 참모진이 최근 몇 주 동안 젤렌스키 죽여버리자고 했는데 푸틴은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냐면은 푸틴의 대통령이 이러한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아는데. 2022년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러시아 측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대통령은 정부 내 일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제가 김진팔의 5년짜리 내공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첫째, 일단 지난번에 최근에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요 근처에 어디에 있는 푸틴의 개인 그 거처로 드론을 몇십 대 80대인가 날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전쟁 범죄이고 테러 행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군대가 아니고 그 상대 국가의 그 수장 이렇게 대통령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암살 전쟁 범죄 테러 행위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전쟁 범죄이자 테러 행위라고 비난하는 행동을 자기가 할 수는 없겠죠. 푸틴이 성격상. 트럼프라면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젤렌스키가 굉장히 쓸만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우크라이나로 서방이 주는 돈을 너무 많이 띵가 먹어갖고 얘를 자르려고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띵가 먹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력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는, 약화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야. 그리고 두 번째, 예측 가능성. 젤렌스키에 대한 데이터는 많아요. 젤렌스키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반응했고 예측 가능성. 새로운 놈이 여기 이제 다시 젤렌스키를 하잖아. 그러면 더 좋아질 리가 없을 뿐더러 예측까지 불가능하게 돼. 왜? 걔는 데이터가 없어. 과거 데이터가 모르는 놈이기 때문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싸움 잘하는 유명 선수가 길거리에서 무명 그냥 일반인한테 처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는 텔레비에 계속 나와갖고 얘 싸움하는 스타일을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됐어. 근데 얘는 길거리 무명 일반인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방식으로 싸움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개 처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젤렌스키가 계속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젤렌스키는 뭐라고? 첫째, 돈을 많이 띵가 먹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1등 공신이고, 둘째,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셋째, 푸틴은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자기 죽이려고 집에다가 드론 80대인가 보냈는데 그거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이게 제 분석입니다. 네, 이것은 미군의 그 공습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잔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미국의 공습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게이바르 셰칸과 발사대의 잔해가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용 팩스리 요격 미사일 300기 직접 이전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이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비축량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몇 차례 연합파업만이 타격이죠. 타격. 충분할 겁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중에 거의 모든 미사일 요격기 비축량을 소진했습니다. 미군의 사드 요격 미사일 약 80%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약 50%가 소모되었습니다. 미국은 약 450기의 사드 요속 미사일과 2200개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약 90기의 사드 요격 미사일과 약 1100기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국 해양무역협회에 따르면 아덴 해안에서 95헬이 떨어진 해양에서 선박 한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국방부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쟁 발발시를 대비한 새로운 핵전략 개발 중, 단거리 전술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교리를 수립하고 사용 장벽을 낮추려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습니다. 구라뻥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긴 개뿔이 열려 있냐. 호르무즈 해협 해당 교착 상태. 월스트리트 저널. 이란과 미국은 걸프 동맹국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테헤란은 새로운 공격에 대한 안보 보장,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서기 부분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여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아랍 군주국들은 해협 개방을 우선시하며 이란이 조건을 충족한 후에야 제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측 모두 핵심 양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지원금 880억 달러를 거부하여 워싱턴의 작전 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미국 이란 오만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면제 협의 발표. 악시오스 보도. 미국은 수요일 이란 오만과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60일간 유효한 이 합의에 따라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통과할 수 있다.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할 때 이란 영해를 출항할 때는 테헤란과 협의하에 오만 영해를 이용해야 한다. 저는 이것도 다 사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으로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땐 일로 들어가고 나올 땐 일로 들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란은 이거 자체를 싫다고 이미 말하는 적이 있어요.